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별명이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항상 트럼프는 겁먹고 물러난다. 이렇게 모욕적인 별명까지 생겼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로 자기 공약에서 쉽게 물러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기 공약에 대한 집착만은 진짜 엄청 지독하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승기를 잡은 만큼 관세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선별적으로 관세를 밀어붙이면서 이게 당장 우리나라나 아니면 미국의 동맹국들, 특히 일본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아주 어려워졌거든요. 자, 중국 관세율은 분명히 크게 낮췄습니다. 그런데 동맹은 크게 높였거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하는 행위인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상황에 맞게 변화하면서 자기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이게 일기 때도 그랬거든요. 일단 상호관세의 변화 어떻게 변했냐. 중국에 대해서 처음에 4월 2일자에 발표했을 때 분명히 54%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물론 말도 안 되는 관세율 145%를 찍긴 했지만 나중에 30%로 낮췄거든요. 그런데 정작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30%라는 관세로 낮춰놓고 캐나다는 원래 25%였는데 갑자기 4월 10일에 35%로 높였습니다. 일본도 24에서 25%로 높였거든요. 그나마 한국이 선방한 것 같습니다. 25에서 25. 그러니까 4월 2일자하고 똑같거든요. 자, 이쯤 되면 이거 뭔가 되게 억울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분명히 미국의 현재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54에서 30으로 낮추고 그리고 동맹 국가를 더 높이니까 이거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 우방을 자꾸만 때리냐. 그러지 않아도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우방을 더 때리는 트럼프의 본심이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은 친구와 적에게 이용당해 왔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많은 경우에 우방이 적국보다 더 나빴다. 그러니까 우방,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 적국인 중국보다 더 나빴다라고 아예 딱 못 박아서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우방에 대해서는 관세를 왕창 높여놓고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뭐라고 말했냐. 시진핑과는 곧 정상회담을 할 거다. 앞으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거고 건설적인 그런 대화들을 할 거다. 아니 캐나다나 아니면 일본 우리한테는 관세 폭탄 때려놓고 시진핑하고는 정상회담에서 건설적인 대화한다니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더 들잖아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타결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7월 초에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베트남하고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다들 베트남의 입을 봤거든요. 근데 베트남은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 대응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언론들이 좀 더 깊숙이 취재를 해보니까 진짜 황당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미국하고 베트남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뭔가 결정된 게 없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20% 관세로 협상이 타결됐다고 자기 마음대로 발표한 겁니다. 베트남은 원래 11에서 15% 관세를 기대하면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20% 관세로 타결됐다고 발표하니까 베트남은 완전히 당황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추가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든 11%로 낮추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 협상이 타결됐다는 그런 말도 믿을 수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0일에 또 한 번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나라에도 일괄적으로 15에서 20%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원래 4월 2일자의 보편 관세는 분명히 10%였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여지가 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는 25%, 일본은 원래 24%였거든요. 그러면 이 10% 사이에
15나 아니면 20이나 이렇게 관세 협상을 통해서 관세를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트럼프발 행운의 편지, 즉 관세 서한을 받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도 15에서 20%라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괜히 미국하고 관세 협상하면서 뭔가 양보를 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자, 미국의 무역 적자국한테 15% 관세를 때릴 일은 없잖아요. 한 20%만 때려보세요. 그러면 25에서 20으로 낮춘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보를 하면 오히려 국익에 더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많은 국가들이 이제 4월 10일에 트럼프의 발표 때문에 다들 당황했습니다. 아니 이거 도대체 왜 협상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트럼프 관세에는요, 이제는 아예 개인적인 친분이나 아니면 그 나라의 내정까지 간섭하는 이런 상황까지 됐거든요. 트럼프가 원래 관세를 부과하면서 그 목적을 뭐라고 밝혔냐? 무역 적자를 해소한다.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등등등.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브라질에 대해서 관세율을 10%에서 50%로 높이면서 뭐라 그랬냐? 보우소나로에 대한 마녀 사냥식 재판을 중단하지 않아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갑자기 50%로 관세율을 높인 겁니다. 보우소나로는 브라질의 전 대통령이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념적 연대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보우소나로를 위해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한다. 물론 뭐 이념적 연대를 생각한다면 뭐 이게 맞을지도 모르지만 이건 바이든식이거든요. 바이든이 옛날에 이념적 연대를 위해서 우리 유럽 가치 동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트럼프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미국의 국익만 추구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념적 연대 그리고 개인적 친분 그리고 남의 나라의 재판 문제, 아니 이건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어디까지나 자국 중심주의만 추구했던 트럼프의 이상과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거 마가 진영에서 또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마가 진영은 남의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오직 미국의 이익만 따지자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진짜 온갖 간섭을 하는데 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막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번 공약을 내세우면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고집이 세다 이렇게 나쁘게 말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하면 자기 약속을 지키려고 진짜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겁먹고 물러나는 그런 모습, 즉 타코가 됐었던 건 중국의 히토르 공격 그리고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관세 폭탄에 대해서 자꾸만 반복되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이제 완전히 면역이 됐습니다. 일종의 증시를 가스라이팅한 것 같은 그런 효과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관세 폭탄을 꺼내들어도 증시가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금융 불안이 없는 상태라서 관세 공격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중국의 히토르 공격에는 아직까지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공격은 좀 뒤로 미룬 거예요. 중국의 공격을 안 한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중국에 다시 관세 공격을 하고 싶어서 온갖 수단을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미국 증시 안정이라는 기반이 있으니까 이제 동맹을 먼저 때리는 쪽으로 선회를 한 겁니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미국 정치 구도에서 아주 큰 승리를 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강력하게 밀었던 크고 아름다운 감세 법안, 즉 BBB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이 BBB 법안은 앞으로 천문학적인 감세를 해주거든요. 해마다 최소 4천억 달러에서 5천억 달러의 세금을 깎아주게 됩니다. 5천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90조 원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80조 원이에요. 아무리 미국이 대단한 나라라도 우리나라 1년 예산만큼의 감세를 해준다. 그러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엄청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디선가 세금을 꼭 걷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트럼프한테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낭보가 들려왔는데 그게 뭐냐? 6월에 미국의 재정 수지가 발표됐는데 맨날 적자를 보던 미국이 웬걸
재정수지 흑자를 본 겁니다. 재정수지 흑자라는 건 미국 정부가 흑자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모도 작지가 않아요. 무려 2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의 흑자를 봤습니다. 만년 적자를 보다가 갑자기 6월 달만 흑자를 봤는데 이 흑자의 원인이 뭐냐? 관세 수입이 증가해서 반짝 흑자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신감에 넘치게 된 거죠. 자기가 밀었던 법안 BBB 법안이 통과됐는데 때마침 관세 수입 증가로 흑자를 보니까 봐라, 내가 맞았잖아. 이제 관세를 왕창 걷어갖고 이 BBB 법안으로 세금 깎아준 것보다 더 많은 세수를 걷어들일 거야. 이렇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 뿜뿜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흑자가 나왔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엄청 때린다고 2월, 3월부터 자꾸 예고를 하니까 미국 기업들이 한 석 달치 재고를 왕창 쌓아놓고 있으면서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재고가 6월 달 들어서서 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몇 달치 물건을 수입해오는 바람에 한꺼번에 통관되니 당연히 관세 수입이 왕창 늘어났고 이건 사실상 통계적 착시거든요. 6월 달처럼 7월 달도 똑같이 될 거냐?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이제 차근차근 수입량이 늘어날 거니까 앞으로 7월 달에 이게 반복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당장 6월 달에 이렇게 관세로 성과를 봤기 때문에 마구 밀어붙이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품목 관세가 아주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호 관세는 그래도 90일 유예하면서 타코가 있었지만 품목 관세는 지금까지 타코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품목 관세율이 계속 올라갑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25%였는데 이제는 50% 관세로 높아졌죠. 게다가 난데없이 갑자기 구리 관세가 50%가 부과됐습니다. 야, 구리라는 게 요즘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제 AI를 하려고 해도 구리가 막대한 양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AI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구리가 막대하게 필요한데 여기다가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게다가 가전제품에 50% 관세예요. 이거는 도대체 미국이 당장 큰일인데 왜 이런 관세를 부과했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철강,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서 함량이 높으면 가전제품이라 하더라도 무려 50%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25% 관세거든요. 이건 미국에도 아주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 이 품목들 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수출품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품목 관세가 자꾸 올라가는 거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신감에 완전히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는커녕 앞으로 관세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인 그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진 겁니다. 공약을 원래 잘 지키는 분이 아이고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이 높아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감에 넘쳐있는 현재의 상황,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관세를 부과해도 미국의 물가가 봤어? 하나도 안 올랐잖아 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이 착각의 원인이 뭐냐? 원래 관세 폭탄 이전에 이미 석 달치 재고를 다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아직까지 안 오른 거예요. 그런데 6월 달에 갑자기 관세 수입이 폭발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6월에 이제 드디어 관세가 부과된 물건들이 미국으로 유입됐고 이게 소비자들한테 전달되려면 7월 달이겠죠. 그래서 8월 달에 나오는 물가 지표부터 문제가 될 텐데 트럼프는 아직까지 물가 지표가 안 올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지금 훨씬 더 강한 공세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관세를 내고 통관된 물품이 들어오면 시차를 두고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바로 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재의 경우는 한 석 달에서 넉 달 뒤에 물가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강철 수입관세 50%입니다. 그러면 당장 누가 타격을 받게 되느냐? 미국의 자동차 업체들이 강철 수입 단가가 올라가면 당장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셰일오일 업자들도 강철을 많이 사야 되는데 강철 가격이 올라가면 유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데 시차가 있죠. 왜? 중간재니까 이 부품 가격이 올라가서
이게 물가에 반영되는데 최소한 2달에서 석 달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 이번 가을이 되면 본격적으로 물가에 이게 반영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구리 수입관세가 50% 올랐는데 최근에 AI나 아니면 로보틱스 때문에 미국의 전기 소비량이 진짜로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곳곳에서 송전탑 만들고 전선 깔아야 되는데 갑자기 구리 수입관세를 50%로 올렸다. 그러면 전기 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기 요금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전기가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당장 우리나라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기 요금 올라가면 지하철 요금 올라갑니다. 전기 요금 올라가면 당장 빵을 만드는데도 다 전기로 만들다 보니 빵값도 올라가요. 우리가 쓰는 모든 것이 전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기 요금이 상승하면 그러면 물가가 튀는데, 그러지 않아도 미국의 수많은 전력 생산 업체들이 미국 정책 당국에 전기요금 올리겠다고 지금 신고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허가가 떨어지면 전기요금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이게 생산 단가가 올라가는데 또 역시 2-3달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 9월, 10월 되면 이게 전부 다 나중에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의 6월달 물가 안 올랐잖아, 관세 물려도, 이런 착각을 현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의 착각은 뭐냐? 국채금리가 안 올랐다. 봐라, 관세 부과해도 별 문제 없잖아. 이런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라는 별명, 이런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갖게 된 것은 4월 2일자에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4월 9일에 이걸 시행하려고 했더니 미국의 국채금리가 갑자기 4.5%를 넘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4.4로 다시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관세를 이제 또 엄청나게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약간 타코 같지 않거든요. 이거 진짜 부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문제는 품목 관세가 자꾸만 늘어나면서 상호 관세 못지않게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그걸 반영해서 다시 4.4대로 올라선 겁니다. 게다가 이 미국의 국채금리 문제는 앞으로 큰 문제인 게, 제가 이미 지식한방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25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미국의 신규 국채는 발행량이 제로였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미국은 해마다 거의 2조 달러 가까운 엄청난 부채가 늘어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국채를 적어도 1조 달러는 발행했어야 됩니다. 미국의 부채 한도 유예 기간이 25년 1월 1일자에 종료했기 때문에 이 날짜 이후로 더 이상의 신규 국채를 진짜 1달러도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신규 국채 발행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이자 비용 요것만 신규 국채를 발행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미국이 발행한 국채는 뭐냐? 만기가 돌아온 거 요것만 다시 만기 연장하기 위해서 발행을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낮아졌던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봐라, 내가 잘해서 국채금리가 안정된 거다, 이렇게 최근에 착각하는 발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1월부터 7월 사이에 국채를 하나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연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발행했어야 될 1조 달러, 이게 하반기로 전부 다 넘어가면서 이제 8월부터 12월 사이 단 5달 만에 신규 국채 2조 달러어치를 발행해야 됩니다. 5달 만에 2조 달러를 발행하는 거, 이건 미국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채금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채금리가 안 올랐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관세를 다시 밀어붙이기 시작한 겁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이란 폭격도 성공했다, BBB 법안도 성공했다, 관세 덕분에 세수도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 이런 착각 때문에 만약에 관세를 밀어붙인다, 이 경우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게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박종원의 지식한방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